질문 소개해 드릴게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기침이 심한데요. 목에 염증이 생기거나 암에 걸릴까 봐 고민이 많아집니다. 흔히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주셨어요. 김도훈 교수님. 네, 굉장히 진료실에서 흔히 하는 질문들 중에 하나세요.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검색이 잘 되니까 식도염 하면은 연관 검색어로 식도암이 뜨는 거예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당신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이게 나라마다 네, 나라마다 약간 다르고 이제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이제 병이 식도염이 왜 생겼는지 기전을 알면 좀 이해하기가 편할 수 있는데요. 식도염은 우리 몸에는 관략근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꼴딱 삼키는 목에 하나가 있고요. 식도하고 위 사이에 또 관략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항문 관략근 이렇게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식도염은 식도랑 위 사이에 있는 관략근이 느슨해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식도 관략근은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꿀떡 삼키면은 위장으로 전달될 때 살짝 열렸다 닫히거든요. 근데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수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통해서 위산이 자꾸 올라와서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왼쪽이 정상적인 식도 소견이고요. 혈관들이 잘 발달된 깨끗한 식도 소견이고 오른쪽은 2시 방향에 보면 이렇게 삐쭉 선처럼 끓긴 자국처럼 보이죠. 그러네요. 저게 이제 위산이 열린 관략근을 통해서 역류를 했기 때문에 생기는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런 상처가 계속 반복이 되면 위산은 위에 있는 내용물인데 그래서 위는 위산에 굉장히 강한 세포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식도는 위산이 하고 만날 일이 없는 장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세포로 돼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위산이 자극이 되면은 식도 상피가 자기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위나 장 상피로 바뀌게 돼요. 네, 그런 데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이제 바렛이라는 말을 요즘은 사실 저희들보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보다 진료실에서 저 바렛은 언제 되나요? 뭐 이렇게 여쭤보세요. 워낙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제 그 바렛이 진행되면은 바렛암이 이제 식도암의 한 종류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기전은 교과서적인 기전이긴 하지만 미국 분들한테 많아요. 그래서 미국 식도암의 한 반 이상이 이제 식도염 때문에 바렛암이 생기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이제 술과 담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식도암은 화학적인 자극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식도 쪽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식도염 환자분들이 저한테 술 먹어도 되나요? 여쭤보면 그러면 드셔도 되는데 식도를 건너뛰게 밑으로 내려보내세요. 그러면 식도염 안 생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름 유머하신 거죠? 그럼요. 진료실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도암의 가능성은 있지만 이제 걱정할 필요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느냐라고 말씀드리면 앞에 질문은 기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증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형적인 증상은 누구나 다 딱 들으면은 아는 가슴 쓰림, 위산 역류. 네, 그거는 이제 다른 검사를 안 해도 그냥 식도염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고 하는 증상이고요. 비전형적인 증상은 금방 질문하신 기침, 목의 이물감, 그다음에 후두염, 그다음에 흉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비전형적인 증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식도염이 아니더라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침 환자는 그냥 기침을 보는 호흡기 내과나 이비인후과 쪽으로 가서 먼저 진료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상을 이제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진단을 내렸다 했을 때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게 될 건데 치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대부분의 약물 치료고요. 그다음에 내시경 치료, 그다음에 수술적 치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가 가장 약을 드시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을 드시고 한 달 정도에서 2달 정도 약을 드시고 나서 증상이 대부분 좋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조금 줄여가지고 처음에 되게 고생 많으셨던 분들은 약을 줄여가지고 조금 더 드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지내고 불편할 때마다 약을 드시기도 하고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약물 치료고 두 번째는 약을 먹는데도 도저히 잘 조절이 안 되거나 내가 매일매일 약을 먹는 게 너무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 내시경 치료라고 해서 스트레타라고 하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이제 스트레타 치료법은 길쭉한 풍선에 바늘이 달려 있는데 그 바늘 끝에 이제 고주파 자극을 식도 관략근에 주입을 해서 관략근을 조금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관략근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식도염을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 대신에 이제 외과적으로 이렇게 조여줘서 느슨해진 관략근을 조우는 그런 치료. 애초에 왜 느슨해지는 거예요? 폭식이나 과식 때문인가요? 이게 뭐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그건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우리 보통 항문 관략근 이렇게 조이면서 운동하잖아요. 예, 예. 이쪽은 우리가 조이는 운동 같은 거. 어떻게 그걸 얘는 해요?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거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조이는 치료를 하게 되죠. 어쨌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하지만 앞서 질문자가 염려하신 대로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는 네, 그렇게 걱정 많지 안 하셔도 될 것 않다. 같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큰 걱정은 안 안 하셔도 하셔도 되겠습니다.